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 시작하고요. 조금 더 속도를 내볼게요. 근데 2교시 시작하기 전에 제 이름은 박기준이고요. 네, 박기준이고요. 무오년생입니다. 무오년생이고요. 그러면 이제 45세죠. 한국 나이로. 네, 45세라고 읽고 망했다라고 이제 씁니다. 네, 망했고요. 45세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네. 아, 저 그 MBTI요. ENFP예요. ENFP. ENFP고요. 근데 ENFP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고요. 강사 생활 대단히 오래 했어요. 강사 경력 빵빵. 네, 빵빵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요. 저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ENFP 항상 찾아보고 항상 까먹거든요. 저는 제가 관심 있는 거에만 막 몰입해서 기억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꾸 들어도 계속 까먹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네. 이거 나쁜 말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 빨리 지울래요. 좀 약간 창피해서요. 강사 능력은 빵빵하고요. 어, 그런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싸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요. 저는 명리라는 걸 믿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님도 이 MFP시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 주변에 MFP를 본 적이 없어서요. 대단히 반가워요. 진짜로요. 네. 명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요. 관심도 없었고, 아예 그 사주나 이런 거 보러 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다뤄 보는 적도 없고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그 어떤 도전이 생기는 거를 대단히 좋아했어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그 이 계단이 이제 학교 쉬는 시간에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친구들하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뛰어내려 볼게. 나는 뭐 여기서 뛰어내려 볼게. 막 이러다가 저는 급기야는 야, 니네 뭐 하는 짓이냐 그게. 다 나와봐. 그리고 여기로 올라갔어요.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착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 그게 날씨가 조금 흐리면은 이제 거기가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날씨가 흐리면 약간 저립니다. 오른쪽 무릎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제 성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떤 도전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대단히 재밌어합니다. 대단히 재밌어하고 일이 안 풀리면은 거기서 대단한 흥미를 느낍니다. 제가 실제로 제 학원을 운영할 때요. 주변의 학원들이 교육청에다가 민원을 하루에 와 숫자 까먹었네요. 일기 수업할 때까지만 해도 알았는데 72건인가? 까지 제 학원에 넣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 학원이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하고 막 학원생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교육청 직원이 이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당신 학원 지금 하루에 민원이 많은 날은 72건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대단히 신나해요. 신나해서 요거는 안 지우고 있죠. 그러니까 저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폐건물을 빌려서 네, 폐건물에서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네, 폐건물에서요. 이 자식 근데 지금 보니까 공부 안 하고 이거 지금 휴대폰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네, 그 두루마리 휴지 사랑은 이때부터 있었죠. 네, 이때 휴지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0개에서 300개 정도 산 다음에 강의실 여기저기다가 막 다 뿌려놨어요. 애들 베개처럼 쓰라고. 그리고 막 집어 던지고 놀라고. 근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네요. 네. 요거 지금 에어컨이 작동이 되긴 됐나 보네요. 여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사주 명리학이라는 거를 믿어 본 적이 없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고요. 근데 저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렇다시피 누구의 인생이 더 괴롭고 누구의 인생이 더 순탄하다는 개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자신의 인생 안에서 자기 인생이 가장 괴로운 법이거든요. 그게 숙제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이제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쵸? 그
뭐 소중한 사람들이 음 그쵸. 근데 다칠 게 뻔한데도 저는 그럽니다. 그거 되게 유의미한 말씀 주셨어요. 지금 수현님께서 저도 도전은 좋아하는데 계단에선 잘 안 뛰어요. 다칠 게 뻔해서 비슷하고 다르네요. 이제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되게 유의미한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좀 배워야 될 부분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다칠 게 뻔한데 어쩌면 안 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형님 예전에 보여드렸죠. 그 노사연 씨 남편분 이무송 씨하고 비슷하게 생긴 저희 박기훈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사주 명리 이런 걸 대단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지칠 대로 지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형님한테 어떤 명식을 보고 그 좀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기훈이가 전화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저희 박기훈은 본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감정은요.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분노. 어떻게 내가 평생 고심하고 괴로워했던 인생을 저 사람은 저 전화통화 몇 마디로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혀를 차는가. 분노를 느꼈어요. 그 분노 하나 때문에 명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워서 공부했던 게 아니고요. 명리가 틀렸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반드시 입증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대단히 삐뚤어진 시각으로 명리를 바라봤죠. 명리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등장을 해도 틀렸다라는 전제를 두고 왜 틀렸을까를 찾아내려고 대단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 고서들도 막 섭렵하고 또 현대서들도 막 읽고 그리고 혼자서 계속 생각하고 근데 처음에는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고서도 그렇고 현대서도 보니까 A는 B다 라고 그냥 얘기하고 이유를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손쉬운 먹잇감입니까? 아유 얘네 뻔하네. 이유가 없으니까 얘기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생각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그 이유를 자꾸 하나씩 찾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생활에서 자꾸 적용을 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든 생각은 이거 진짜로 있나? 저도 아까 처음에 1교시 때 드린 말씀 다 겪었어요. 처음엔 신기하고 그 다음에 막 원망 자책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엔 두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허탈함이었어요. 우리네 인생이 그럼 정해져 있구나. 정해져 있구나. 그럼 내가 살아서 뭐 하지?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월운, 일운뿐만 아니라 시운에도 집착을 했었단 말이에요. 시운에 집착. 근데 가만히 딱 보니까 제가 그 다음 시간이 되면은 어떤 특정한 시운이 되면은 어 저를 괴롭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업이 너무 바쁘니까 이제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는데 어떤 아이의 한 마디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나 하면요. 제가 그 전에 이 시운을 봤을 때에는 저를 괴롭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은 원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슬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했던 생각은 뭐였냐면은 나를 괴롭게 했지만 이 사람 진심으로 잘 되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 그때 무언가 느낀 점이 있었어요. 제가 1교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 당시에는 분명히 틀렸겠죠.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때 이렇게 분석하고 그랬겠습니까? 분명히 틀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요. 아, 나를 괴롭게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지만 내가 원망을 할지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는 이야기하지 않았구나. 이게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인간의 의지가 있지 않을까? 인간의 의지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현대 사주로 가면서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똑같은 사주인데 살아가는 모습이 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현대 명리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환경의 차이다. 부모의 차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일정 부분 이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저도 역시.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입니다. 환경의 차이도 맞고 부모의 차이도 맞다. 하지만 왜 당신들은 인간의 의지를 여기에 빼놓는가? 인간의 의지가 먼저다. 인간의 의지가 있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주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진 것이다. 그 안에서 환경의 차이도 어떠한 역할을 한 거는 틀림없겠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의지다 라는 거죠. 이게 제가 명리를 보는 관점이고요. 어, 그냥 단순히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배워가면서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활용을 했을 때 풍부한 상담이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보게 되실 거세요. 네. 그럼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래도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어제부터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저 원래 수업 준비 그렇게 막 열심히 안 했는데 여러분들 덕택에 머릿속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고 어제 1기분들 톡에도 얘기했어요. 아, 이거 3기분들 수업하는 거 좀 긴장된다, 부담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1기분들 채팅방에다가. 네. 그 이제 병화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깊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소스만 저는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은. 네, 그렇기 때문에 병화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입니다. 정화는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열기예요, 열기. 그리고 촛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촛불이라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밤 시간이겠죠. 등대도 또 밤 시간에 그 의미를 하겠죠. 왠지 아시겠죠? 그 촛불이든 등대든 밤 시간이어야지만 그 어떤 본인의 목적성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촛불하고 등대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안내해 주는 거죠. 안내해 주다. 네. 안내해 주고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그렇게만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요. 아이고. 네. 예를 들어서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한번 해보세요. 정화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4월 자시에 태어났어요. 그럼 누가 봐도 그냥 촛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밑에 화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럼 얘는 생각보다 큰 불이에요. 큰 불이에요. 그럼 이제 이때는 유연하게 야, 이거는 촛불이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촛불보다는 훨씬 큰 불이다. 그러면은 그냥 안내만 해주진 않겠는데 따뜻하게 해주겠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보시라는 거죠. 응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겨울생이 아니다. 겨울생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얘는 열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미월 미시의 병화 설명드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세요. 열기란 말이에요. 열기인데 내가 만약에 여름에 태어난 열기다. 내가 만약에 여름 낮 시간에 태어난 열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병화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줘야지 하다가는 생명들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온순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슬슬 내 쓰임새를 보여줄까 하고 이제 움직이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좀 해가시면서 봐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실 때 결국에 이게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자연적으로 볼 때는요, 이 녀석하고 두꺼운 글씨로 이 녀석하고요, 이 녀석이 약간 주인공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네, 주인공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은 얘네가 곧 생명이거든요. 얘네가 곧 생명이에요.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글자 크게 키워서 무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양이죠. 토양이 있는데 여기 간목이 있어요. 그럼 이 무토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얘 생명이니까 주인공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무토는 생명을 키워주는 나무인 거죠. 어제 저랑 이제 상담은 아니고 통화하신 분이 무토예요. 무토고 묘월생이에요. 그럼 이제 묘월이면은 이거 자체가 나무의 계절이죠. 그럼 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무토는 뭐 하고 싶겠습니까? 나무를 키워주고 싶겠죠. 때가 됐을 때. 근데 이분이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젊은 부부들 또는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스몰 웨딩을 시켜주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업처럼 진행을 하고 싶다. 이제 영리적인 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맞습니다. 키워주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키워주는 범위가 그리고 대단히 넓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키워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범위가 예술계통에서도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술계통. 이것도 치유예요. 선생님 근데 제가 쓰는 소설은 추리소설이어서 이게 치유라고 볼 수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것도 치유예요. 전부 다 그 예술계통도 치유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치유라고 그러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따뜻하게 해준다, 뭐 치유해준다 그러면은 뭐 보육원이라든가 또는 뭐 아이들을 돌봐준다라든가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조금 포괄적으로 폭넓게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 정화는 열기입니다. 열기. 열기이고 이 열기라는 거는 보통은 낮 시간이나 또는 뭐 여름이나 봄이나 요럴 때 이제 열기일 거고요. 물론 겨울이나 밤에도 열기인 건 맞습니다. 겨울이나 밤에도 열기인 건 맞지만 조금 다르죠. 겨울이나 밤의 열기라는 거는 이 무언가를 안내해주고 이끌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데 목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낮 시간이나 여름의 열기는 이제 대운에서 어떤 차가운 기운들이 들어올 때 내 사주 원곡이 선선해질 때 그때 비로소 움직일 수 있겠다. 움직이고 본인 이 명식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려고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갑을병정 무토. 네, 무토는 높은 산이죠. 높은 산이고요. 가끔 먼지 구름에도 비유를 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네 지금은 생각지 마세요. 생각지 마시고 그냥 높은 산이다. 큰 산이다. 그리고 뜨겁다. 뜨거운 산이다. 뜨거운 산인 이유가 저희가 사전 보충 수업 때 이제 배우셨지만 갑을보다는 병정이 훨씬 뜨겁죠. 온도가 뜨겁고요. 무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얘네들을 다 관장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얘는 많이 움직여야 되는 애예요. 많이 움직여야 되는 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열기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지금 얘기 잘 이해 안 되는데요? 왜요? 뜨겁기 때문에 왜 움직여야 되는데 왜 뜨거워요? 자, 저희가 배운 거를 종합해 보면요. 뜨겁다는 양의 기운입니다. 양의 기운은요. 움직이다예요. 네, 그럼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봄의 시작 임목, 그리고 여름의 시작 사화, 그리고 가을의 시작 신금, 그리고 겨울의 시작 해수, 이 위에 또 여기라 그러죠. 지장 가장 꼭대기에 무토가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동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 각 계절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시작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 무토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봄하고 여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가을하고 겨울에도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워가면서 또 드릴 말씀들이 좀 많아요. 네. 많고 좀 재밌는 구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토 자체가 뜨겁다라는 거. 왜?
이게 막 양의 기운하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방팔방 다 관여하면서 지가 막 움직이게 해야 되고 시작시켜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아마 병화보다 훨씬 더 뜨거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대단히 뜨거운 산이고 높은 산이다. 그리고 산이 아니라 그냥 뜨거운 토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는 높은 사막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으세요. 높은 사막이다. 근데 이것도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네,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태어났다. 여름에 태어난 무토다. 그럼 이건 진짜 막 높은 사막 정도로 봐도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저희는 또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를테면은 무토가 딱 있는데 미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력 기준으로 7월이에요. 더워요. 그리고 시간도 미시예요. 그러면 환장하겠다. 너무 더워서 환장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상태에 꽃이 한 떨기가 이렇게 있어요. 꽃이. 전 벌써 답 나왔죠. 이 무토는 뭐 하는 애입니까? 이 무토는요. 이 꽃을 키워주고 싶은 애예요. 나무가 아니라 꽃을 키우니까 뭔가 예쁘고 귀하고 막 이런 것들을 키워주고 싶겠죠.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뭐가 있어요?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야 이거 비라도 내리면 좋겠는데 비가 끊임없이 내리면 좋겠다. 또는 큰 호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딱 드시잖아요. 이제 요 연습을 여러분들 이제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무토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조금씩 더 연상을 해보면은 약간 좀 갈라지는 느낌이 있죠. 너무 덥고 막 진짜 환장하겠으니까 갈라지는 느낌마저도 있습니다. 갈라진다. 네. 땅이 쫙쫙 갈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뭐 구름이 있다 한들 비가 안 오면 그만이니까 물이 정말 필요하겠다. 비가 필요하겠다. 또는 큰 바다나 호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토입니다. 기토도요. 얘도 우리 사전 보충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얘도 중요한 역할 하잖아요. 얘는 이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무토와는 달리 정확하게 음에서 양으로 갈 때, 그리고 양에서 음으로 갈 때 그 순간에 개입을 해요. 그 순간에. 이제 여기서 음에서 양으로 간다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음이라는 거는 이제 금수를 뜻하죠. 금수. 양이라는 건 목화를 뜻하고요. 그리고 얘는 또 목화죠. 아 이거 또 쓸 필요가 없구나. 네 위에 썼으니까요. 금수.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가 기토잖아요. 그럼 얘도 행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온도적으로는 온기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온기가 있다. 온기가 있습니다. 온기가 있고요. 그런데 습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얘가 왜 습기가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가 음에서 양, 양에서 음으로 가는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음의 모습, 양의 모습. 자, 온기가 있다라는 거는 양의 모습일 거고 습기가 있다라는 거는 음의 모습이겠죠.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를 지지로 내리게 되면 축토하고 미토가 되죠. 자, 미토는 뭡니까? 한여름이죠. 너무 뜨겁죠. 근데 미토가 지나면 가을입니다. 축토는 뭡니까? 한겨울이죠. 너무 춥죠. 근데 이거 지나고 나면은 봄이 됩니다. 이 기토가 지지로 내려온 게 축토하고 미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세요. 근데 이 지지에서도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여름이었는데, 여름이었는데, 가을, 음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고, 겨울, 음이었는데, 봄, 양으로 지금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토는 온기는 있지만 동시에 습기도 있다. 이거는 뭐 제 이론이 아니고요. 그 기토가 온기도 좀 있고 그런데 습기도 있다라는 거는 실제로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론 이제 그렇다고 그걸 무조건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 기토를 그래서 농토에 많이 비유를 하죠. 농토. 농토. 그리고 무토보다는 작은 땅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면은 기토의 역할은 얘도 뭐겠습니까? 얘도 결국에는 나무 키우는 거예요. 네. 나무 키우다예요. 왜? 나무라는 건 생명을 뜻하니까. 기토의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따지면은 전 세계인들이 전부 다 생명을 키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될 거고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각자의 형태로 생명을 키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자의 형태로. 네. 무토보다는 작은 땅이고 농토고 비옥한 토지에도 비유를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기토를 연상할 때는 어떤 걸 연상하시면 되냐면요. 그 시골길 뭐 주로 펜션 같은 데 놀러 가셨다가 잠깐 밖에 나오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높이 이렇게 솟아있는 그래서 여기로 이제 사람이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여기에 이제 논이 있죠. 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이렇게 휴가철인지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물이 차 있고 그 안에 요 풀떼기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 보시죠. 요런 거 떠올리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세요. 네. 기토를 딱 볼 때. 그래서 제 제자애들이 제가 사주 공부 처음 할 때 선생님 저는 뭐예요? 저는 뭐예요? 막 이제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기토 애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저도 이제 그때는 처음 공부할 때니까. 그렇죠. 모 심어 놓은 땅. 모 심어 놓은 땅. 그쵸. 와, 전문 용어 나왔어요. 모. 근데 뭐가 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모 심어 놓은 땅 그거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 애들이 막 물어보는데 제가 너는 농토야. 비옥한 농토. 그럼 애들이 되게 실망해요. 뭐예요? 쟤는 태양이라면서요. 쟤는 뭐 드높은 산이라면서요. 근데 저는 농토라고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근데 맞습니다. 농토예요. 네, 농토. 네, 농토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저한테 상처받은 저희 제자 아이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는 없겠지만 사과를 합니다. 네. 그리고요. 경금입니다. 경금. 이 경금은요. 이 유명하죠. 고철 덩어리. 완성되지 않은 쇠는 무쇠. 그리고 강인함. 그리고 이제 숙살지기라고 들어보셨죠? 숙살지기. 이 숙살지기라는 거는요. 저거죠. 어떤 여름의 기운을 쳐내고 쳐내고 아, 가을을 불러오는 기운이에요. 그러면 이제 느낌 딱 오시죠? 이 여름은 막 만개하고 막 팽창되고 화려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딱 해서 딱 쳐내고 가을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금을 연상하실 때는 그 부분을 연상을 하시면 너무 좋으세요. 이게 좀 강인하구나. 숙살지기의 모습이 있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 고철이고, 그러니까 요 이제 느끼셨겠지만 제 제자아이들도 상처 많이 받았겠죠? 네.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미안한데요. 네. 선생님 저는 뭐예요? 너 고철. 막 이러면은 기분 되게 나빠해요. 그리고 이제 완성되지 않은 무쇠. 그럼 얘를 완성시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불이 필요하겠죠. 불이 필요합니다. 불도 아주 예리한 불이 필요하겠죠. 예리한 불. 왜냐면 퍼지는 불빛이 와봤자 얘는 네. 경금 이 재련되지 않은 철이면 완전한 쇠가 되기 전에 대장간이 칼이 되기 전의 모습. 맞아요, 맞아요. 대장간에서 칼이 되기 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치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렇게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칼이 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칼이 되기 전의 모습 정확합니다. 그리고 물도 필요하겠죠. 담금질 해야 되잖아요. 담금질. 그 담금질이라고 하는 거 맞죠?
쇠붙이 시뻘겋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물 쫙 끼얹고, 네, 담금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보호제도 필요하겠죠. 보호제, 보호 성분. 그 보호제가 토양입니다. 토. 이게 금이 불에 막 달궜다가 물을 쫙 끼얹었는데 이게 깨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깨져버릴 때는 보호제를 첨가해 줘야죠. 그게 토예요.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관찰한 결과, 그 상담 결과 같은 어떤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토양은요, 저희가 토생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토생금이 아니고요. 토양은 이 금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보호의 용도. 언제 보호하려고? 때로는 불, 때로는 물로부터. 네, 보호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생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경금일간들이 토인성에 있을 때 토인성 느리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토인성은 느리다. 그게 그래서 그래요. 보호의 용도인데 보호의 용도를 하면서 조금씩 생을 해준단 말이에요. 조금씩 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인성이 느리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금을 생해주는 건 뭡니까? 여기 설명이 나왔죠. 이 금이 버텨내기만 한다면 나를 생해주는 거는 불이죠. 왜? 나를 재련해주는 거니까. 네. 물론 물도 생해준다고 할 수 있겠죠. 나를 담금질을 해주니까. 근데 제가 왜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연의 이치에서 알 수 있죠. 이 부분은. 이, 진, 너무 좋아요. 와, 네.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너무 좋죠. 다 진짜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가 경금을 바위에도 비유하죠. 바위. 그죠?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다. 정확하십니다. 아시겠지만 여기가 봄이고요. 여기가 여름이고요. 여기가 가을이고요. 여기가 겨울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요. 빨간색. 네. 봄 시작할 때 이미 여름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가을 시작할 때 이미 겨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시작할 때 이미 봄을 바라보고 있어요. 되게 재밌죠? 자, 그런데 여름을 시작할 때는 이미 가을을 바라보고 있어요. 뭐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데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목생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생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수생목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화극금이다? 사실은 극하면서 동시에 얘를 피어나게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는 금을 재련해주면서 결국에 생해준다. 단 금이 버틸 때에만, 금이 버티지 못한다면은 이 금이 파손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 이유는 저희 인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도 전부 다 무리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 봄은 시작이요. 시작이고, 여름은 이제 과정이다. 그리고 가을은 결과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결과라고 말씀드린 게 요 이제 과실을 뜻해요. 과실. 이 못했다, 뭐 실수했다 그 뜻이 아니라 과일. 네. 과일을 뜻해요. 과일. 그런데 지금 버텨내면은, 이 과정을 버텨내면은 이 경금은 파손되지가 않겠죠. 근데 과정을 버텨내지 못한다면은 이 결과는 파손이 되겠죠. 이건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름이 오면서 사실은 겨울은 쉬는 계절. 지금 말씀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은 질문 하셨어요. 겨울은 쉬는 계절이라고 보셔도 좋고요. 이 쉬는 계절이라는 게 일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피드백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요 결과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 얘기하기 전에 조금 망설였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얘가 결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가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네. 얘가 또 최종 결과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설명드릴 때에는 아주 단편적으로 금이 가을이 결과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
이 피드백을 결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재충전을 결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마 더 많을걸요? 음. 재충전 하셔야 되는데 빡시게 일하셔서 건강해지셨군요. 아우, 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세요. 저도 아직까지는 아파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언젠가 아프면 크게 아플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저도 이제 관리할 나이 됐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하려고 맥주를 최대한 안 마시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맥주만 끊어도 아마 건강할 것 같아요.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죠.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금이라는 거는 고철, 완성되지 않은 무쇠, 강인함, 숙살지기, 그리고 바위, 그리고 원석. 맞아요. 정말 맞으신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 설익은 열매에도 표현을 합니다. 설익은 열매. 설익은 열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수업 더 진행이 되면서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라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고철, 완성되지 않은 무쇠, 설익은 열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금을 연상하실 때는 저걸 좀 연상하시고요. 그리고 그쵸. 신. 저 이거 매울신인 줄 알았는데, 네, 매울신이 아니었죠. 네, 저희한테는 청간신금이죠. 청간신금. 청간신금이고요. 청간신금 같은 경우는 익은 열매, 그리고 예리함, 그리고 칼, 뭐 가위. 요즘은 이제 가위로도 많이 묘사를 하시죠. 가위. 그리고 빛나는 보석. 빛나는은 이제 제 바램이고요. 보석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네, 보석. 왜냐면은 보석이 아무 때나 다 빛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보석이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보석에 비유하고요. 이게 지금 이것도 어찌 보면은 같은 얘기입니다. 네,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보석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경금을 상상할 때에는 대단히 강인하고 막 무쇠 같은 그거를 연상을 했다면요, 이 신금은요 결국에 경금을 지나서 신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어 강인하지만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쉽게, 별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경금은요, 야 쳐봐 쳐봐, 어이구 지금 친 거야, 에휴 야 더 쳐 더 쳐,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갈까, 이제 요거예요. 근데 이제 신금은요, 야 쳐봐 쳐봐, 어이구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좀 아프긴 한데 이씨, 야 또 쳐봐, 어우 아픈데, 이씨, 야 또 쳐봐,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유치하게 지금 설명드렸는데, 네, 너무 유치하게 설명드렸지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신금일간 분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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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따고짱. 네, 신금일간 분들 계시다면은, 이거 내 얘기인데, 이제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여기서 두시면 되세요. 근데 뭐가, 그럼 경금이 더 좋은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얘는 고철이라니까요. 수많은 제자들한테 또 미안하네요. 네. 우와. 너무 창의적이고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경금이 주변 여건, 화, 수, 토를 거치면 신금 느낌도 나나요? 네, 당연히 나겠죠. 당연히 나겠죠.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경금이 지금 딱 보니까 어디에도 뿌리가 없어요. 그쵸? 뿌리가 없으니까 이때는 화기운이 막 들어올 때, 이거 좀 크게 키울게요. 화기운이 들어올 때 깨질까봐 너무 무섭죠. 얘 지금 어디에도 근이 없잖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경금 입장에서는. 자, 그럼 화기운이 들어올 때 보호제가 조금 필요하겠네요. 그죠? 아이고, 여기 있네요. 보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토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겠지만 습기를 갖고 있어요. 습토예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화기가 들어올 때 습토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요 반대말이 조토예요. 저는 처음 사주 공부할 때
아이 명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욕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의 거울을 보여주는 거였더라고요. 내초토 건조한 토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화기운이 들어올 때 경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습토가 더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 이 조열한 토, 건조하고 뜨거운 토가 있다면은 이 까딱 잘못하면은 경금이 파손될까봐 걱정되거든요. 그럼 화기운이 들어올 때 이미 수는 완성돼 있다. 쫙 재련이 되겠죠. 근데 뿌리가 약하니까 여기서 보호를 해주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경금이 주변 여건 화수토를 거치면서 신금 느낌도 나나요. 네, 결론은 이제 맞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아니라 이 토양이 이렇게 유금이 있어요. 그럼 유금이 있다라는 거는 요 안에 경금의 근이 강하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경금의 근만 있는 게 아니라 금 종합 선물 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그럼 얘는 단단한 금이 되겠죠. 단단한 금이 되니까 아이 불 와 덤벼도 돼.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대단히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경금한테 좀 부러운 게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명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명리 공부하다 보면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평관이라는 거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평관이라는 거에다가 살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요. 평관살이다. 되게 무섭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볼게요. 경금 입장에서 병화는요 평관이 돼요. 자, 근데 볼게요. 얘는 고철이죠. 근데 얘는 막 응축된 열기는 아니잖아요. 퍼지는 열감 그리고 또는 빛이에요. 자, 얘가 이렇게 싹 들어왔단 말이에요. 경금이 무서워할까요? 끄떡도 없죠. 끄떡도 없죠. 정화가 들어와도 시원하다. 그럼 이제 정화가 아유 아프진 않으시고요. 좀 시원한데 이제 이런 판국인데 병화가 들어온다고 경금이 막 죽을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심지어 평관인데. 그럼 이제 요거는 경금한테 좀 부러운 거예요. 실제로 경금은 그렇죠. 평관에게 다소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면모를 보인다. 그래서 경금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약한 금이다. 그런데 이렇게 관성이 바로 옆에 이렇게 있다. 그럼 보통 그 일감이 많아요. 책임질 일이 많고. 왜냐면 내가 감당을 하니까 일감이 많은 거예요. 대신에 집에 들어오면 이제 파김치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너무 힘들게 막 책임을 졌고 일감이 너무 많았으니까. 요거는 이제 경금한테 대단히 부러운 점입니다. 고철인 대신에 평관한테 강한 면모를 보인다. 네, 이제 저 십성적인 거는 저희가 공부하면서 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신금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조심히 다뤄야 되고요. 보석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예리한 칼날이기 때문에 내가 또 어떤 것을 싹둑 잘라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금을 여왕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왕에 비유. 저희 어머니가 저 아주 어렸을 때 대단히 저명하신 분한테 그 감명을 받으시고는 평생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엄마 사주는 여왕 사주거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나의 어머니지만 저분께서 왜 저러실까 이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신금일간이셨더라고요. 신금일간. 네. 근데 되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셔가지고 어머니가 거의 20년 동안 본인의 삶 없이 20년 넘죠? IMF 이후니까 제가 계산을 못해서 한 20년 동안이라고 할게요. 20년 동안 저희 부친의 병수발을 하셨어요. 병수발. 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병수발을 하시는데 일단은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됐을 때 간병인을 쓰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여왕이니까. 여왕이 왕을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단히 힘드실 때에도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죠? 20년 동안 그 병수발 들고 간병한다는 게 진짜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때도 저희 어머님은 항상 웃으셨어요. 항상 행복해 하시고. 그럼 이제 제가 엄마 괜찮아? 그러면은 엄마는 여왕이잖아. 여왕이 할 일 하는 것 뿐인데? 라고 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맞는 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는 통변이다. 음. 왜 그랬겠습니까? 그 저명하신 분이 그 어마어마한 저희 나라 사주 명리계에 한 획을 그으신 그분이 저희 어머님 사주를 봐주셨고 그분이 자신을 여왕에 비유를 했으니 이거를 평생 지니고 사셨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여왕의 모습이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명리의 긍정성을 경험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는 것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연락 오는 거 보면은 아, 내 판단이 맞았구나. 내가 맞은 통변을 했구나. 이거는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 실제로 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있구나라는 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명리하시면서 그런 점들을 느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임수로 가볼까요? 임수. 얘는 진짜 지구상의 모든 물이라고 표현 많이 하죠. 지구상의 모든 물. 네.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에요. 엄청난 물. 큰 물. 그래서 보통은 바다의 표현을 합니다. 바다. 그럼 이제 바다라고 그러면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아니죠. 네, 땅에 있는 물입니다. 네,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다라고 표현하고요. 저희가 이 바다라는 녀석을 봤을 때에는 겉에서 봤을 때는 파래 보여요. 근데 왜 파래 보이는지 아시죠? 그 햇빛이 반사돼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과학 얘기하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쪼그라들긴 하지만 네, 뭐 대충 그런 이유로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바닷속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뭐 들어가가지고 잠수를 한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확 펼쳐지고 투명하게 보이겠죠. 네, 그게 이제 임수라는 겁니다. 그게 임수고요. 이 물의 목적은 또 뭐겠습니까? 아, 저도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나무 키우기예요. 나무 키우는 거. 생명 길러내는 거예요. 생명을 기르다. 그러니까 형태가 다르죠. 그 아까 토양은요. 똑같이 나무를 키워내도 자기가 토양이니까 나한테 뿌리 박어. 나를 바탕으로 니네 성장할 수 있게 해줄게. 이거고요. 불은요 뭡니까? 야, 니네 나만 바라봐. 내 눈만 바라보고 내 이름을 불러보면은 니네가 그쪽으로 막 성장하게 될 거야. 이제 이거죠. 근데 수는 뭡니까? 내가 조용히 너를 뒤에서 서포트 해줄게. 너를 밀어줄게.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다른 거죠. 네. 그 부분이 다른 거고요. 어, 그럼 이제 금은 뭡니까? 나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금은 정리한다. 정리한다. 아, 이 나무는 안 되겠네. 얘는 이 상태에서 한 1년만 지나도 얘는 뭐 제대로 못 살아. 잘라내자. 네, 정리한다예요. 정리한다. 무섭죠? 네. 무섭습니다. 그 나무인 생명을 기르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나무인 생명을 기르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제가 임수 개수에 대단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세요. 대단한 비중을 두고 있다. 저 금 전혀 없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요. 지금 진우님께서 금이 없으면 정리정돈을 잘 못할 경향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정리정돈 잘 못하고요. 제 지금 이 방인데 이게 카메라 앵글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저분해서. 네. 그리고 저는 정리라는 거를 할 때 그냥 다 버려요. 어렸을 때도 서랍 정리하라고 어머니가 하시면은 그냥 서랍을 다 열어가지고 쓰레기 봉투에다 막 넣어요. 막 쏟아내면서 저거 버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다 버려요. 그쵸. 금이 없으신 분들은요. 아, 저도 없어요. 저 1도 없어요. 금. 네. 금이 없는 분들은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금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가지치기가 진짜 많이 돼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내용만으로도 가지치기가 정말 많이 되세요. 그러면은 소화기관이 정리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리 못한다.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맥주 마셔도 화장실 자주 간다. 녹차 마셔도 화장실 자주 간다. 네. 그리고 신장이나 폐 같은 데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호흡기도 왜 정리해주는 기관들이잖아요. 당연하죠. 이게 그냥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정리하는. 그리고 셈이 빠르지 않다. 아, 셈이 저거 아니죠. 어우, 큰일 날 뻔했다. 네. 아, 요즘 맞춤법이 중요해지는 시대라 셈이 빠르지 못하다. 네. 금이 진짜 아버님 저랑 비교하면 잽도 안 되실걸요 진짜. 제가 이제 언젠가 말씀드리겠지만 저 진짜 농담 아니고 지금 시계 볼 줄도 몰라요. 시계 보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시계 약 넣었단 말이에요. 내가 금이 없다고. 물론 어릴 때는 시계 잘 봤어요. 네. 근데 제가 요 며칠 전에 시간 실수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제가 안 그래도 이 시계 가는 거 시간 가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다. 아날로그 시계를 뭐 어렸을 때 당연히 잘 봤죠. 그래가지고 이 시계에다가 약을 다시 넣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소품처럼 차고 다녔거든요. 네, 맞죠, 맞죠. 저도 그래요. 운전 중에는 커피 잘 안 마시죠. 저는 노상방뇨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남성으로 태어난 거를 하늘에 감사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시계에다 약을 딱 넣었는데 그걸 또 잘못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날로그 시계 볼 때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시침이 여기 있고 분침이 여기 있으면은 저게 1시 넘은 거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금이 없는 분들, 그리고 지식주부님, 금이 청각 경금 신금 있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안 치우죠? 커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렇죠? 커가는 과정이니까 결국에는 그 금의 기운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로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리는요. 이렇게 봐도 맞아야 되고 저렇게 봐도 맞아야 되고 이렇게 봐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어디에다가 대입을 해도 틀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응용 한번 해볼까요? 잘 보세요. 가불목이 시작이고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경신금은 부모일 수밖에 없어요. 가불목을 태어나게 해주니까요.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불목을 태어나게 하는 건 임계수잖아요. 맞죠? 그럼 임계수가 뭐냐고요? 세상 모든 이치가 내일부터 부자 되라 얍 이런다고 부자 되나요? 안 되잖아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하다못해 로또가 당첨이 되는 것도 가서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모가 행한 행위예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응용해 볼까요? 그러면 경금일간, 신금일간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조숙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제 주변에 경신금일간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조숙한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경금일간하고 이제 신금일간 보시면요. 어렸을 때 다른 일간들보다 조금 더 조숙한 면모를 보입니다. 왜? 부모의 기운이니까요. 부모의 기운. 그러면 선생님 지금 선생님 말에 무리가 있습니다. 가불목이 가불목을 중심으로 봐서 경신금을 부모라고 얘기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경신금 입장에서는 왜 저게 부모입니까? 얘기할 수 있죠. 모든 생명은 갑에서 태어나서 병정에서 팽창을 하고 그 다음에 겪게 되는 게 경신이다. 그리고 임계는 피드백이니 결국에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팽창하고 이룬 결과물이 설익었던 익었던 파손됐던 어쨌든 결과물이 경신이니 경신금 입장에서 얘기해도 부모가 맞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드리는 이 강의 내용 가지고 다방면으로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또 아니신 분들도 주눅 들지 마시고요. 그분들도 그분들의 장점이 있는 거니까 그런 상상력들이 너무 풍부하세요. 제가 사전 보충 강의 한 것만으로 이분들의 질문을 받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야, 이게 내가 첫 수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임수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다가는 2교시 끝나고 나서 못 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 빨리 쉬어요.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아, 아, 30분까지 쉬어요. 13시 30분까지. 아, 이 시간 너무 애매하다. 네, 그래도 쉬어요. 네. 쉴 땐 쉬어야죠. 이때까지 쉬고요. 저도 요거 올리고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